역사상 가장 큰 미스터리의 밤입니다. 그는 액션 영웅이자 문화적 아이콘이었습니다. 이소룡의 전설은 누구나 알고 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 날들을 곁에서 지켜본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 함께 훈련하고 밀착 관찰하며 모든 일이 벌어지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목격한 사람 말이다. 볼로영은 단순히 위대함만을 본 것이 아니었다. 그는 훨씬 더 불안한 무언가를 포착했다. 한계치까지 내몰린 신체, 무시된 경고들, 그리고 어쩌면 도를 넘어버린 집착까지. 이것은 먼 곳에서 들려오는 막연한 추측이 아니다. 그것은 지근거리에서의 목격이었다. 그리고 훗날 볼로가 던진 암시는 모든 사실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만든다. 볼로는 단순히 화면을 공유한 동료 배우가 아니었다. 용쟁호2 이전 세계적인 명성을 얻기 훨씬 전부터 그는 보디빌딩과 격투 훈련, 끊임없는 신체 단련이라는 극한의 규율 속에서 살아온 인물이었다. 그런 그가 이소룡을 만났을 때 즉각적으로 깨달은 것이 있었다. 이것은 평범한 헌신이 아니었다. 그것은 가속이었다. 이소룡은 남들과 다르게 훈련했다. 마치 자신에게 허락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처럼 말이다. 하루에도 수차례 반복되는 훈련, 웨이트 트레이닝, 타격 연습, 지구력 질주, 그리고 스트레칭이 이어졌다. 그리고 밤늦게까지 이어진 끝없는 기록들, 휴식도 재정비도 없었다. 훗날 볼로는 이소룡의 속도가 거의 기이할 정도였다고 묘사했다. 마치 신경계가 정상적인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진화하도록 강제로 압박받는 듯한 모습이었다. 훈련은 카메라가 돌아갈 때조차 멈추지 않았다. 촬영 중 다른 이들이 휴식을 취하는 동안에도 이소룡은 훈련을 계속했다. 감독이 만족해도 그는 자신을 더 몰아붙였다. 반복되는 테이크, 이어지는 훈련. 볼로는 다른 사람들이 무심코 지나친 세세한 변화들을 포착했다. 비정상적으로 쏟아지는 땀, 극도로 적은 수분 섭취, 그리고 공격적인 체중 조절까지. 훗날 현장 스태프들도 이를 확인했다. 이소룡이 자신의 엄격한 기준조차 뛰어넘어 극단적인 체지방 감량에 집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다. 이어서 압박이 몰려왔다. 할리우드의 기대치, 문화적 대표성, 수년간의 거절이 마침내 단 한순간으로 응축되었다. 브루스는 단순히 영화 한 편을 만들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역사적인 무언가를 증명해내고 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전쟁은 휴식을 허락하지 않는다. 몇 년 후 여러 가설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어떤 이들은 신진대사 과부하를 원인으로 꼽았고 다른 이들은 탈수 현상을 지목했다. 브루스가 카메라에 땀 자국이 보이지 않게 하려는 미용 목적으로 겨드랑이 땀샘 제거 시술을 받았다고 알려진 뒤 열 민감성에 대한 소문이 돌았다. 겉으로 보기엔 사소한 일처럼 들렸다. 하지만 실상은 치명적이었을지 모른다. 홍콩의 덥고 습한 기후 속에서 쉬지 않고 훈련을 이어가는데 몸이 제대로 열을 식히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의학 전문가들은 이후 천조절 실패를 유력한 가능성으로 제시해왔다. 여기에 탈수와 극심한 피로, 그리고 이뇨제 복용 가능성까지 더해지면 신체 시스템은 불안정해지기 시작한다. 사망하기 몇 주 전인 1973년 5월, 브루스는 더빙 작업 도중 쓰러졌다. 정신은 혼미해졌고 병원에 입원했다. 의사들은 뇌가 부어오르는 뇌부종 증상을 확인했다. 이는 불과 몇 주 뒤, 공식적으로 그의 목숨을 앗아간 것과 동일한 증상이었다. 하지만 브루스는 이를 무시했다. 다시 작업에 복귀했다. 계속해서 자신을 밀어붙였다. 그에게 통증은 경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도전이었다. 그리고 팬들을 여전히 술렁이게 하는 미스터리가 하나 있습니다. 만약 이소룡과 볼로 연기 함께 훈련하고 같은 장면에 출연하며 서로를 존중했다면 어째서 영화에는 두 사람의 대결 장면이 없는 걸까요? 소문이 아닙니다. 실제로 보고된 완벽하게 합을 맞춘 액션 시퀀스였습니다. 촬영되었고 목격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죠. 로버트 클라우스 감독은 이를 결코 확인해주지 않았고 제작사 또한 침묵을 지켰습니다. 누군가는 전개 속도를 위해 편집된 것이라 주장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그 장면에서 이소룡이 취약해 보였기 때문이라고 추측하죠. 그리고 더 어두운 이면의 해석도 존재합니다. 그 장면이 그가 세상에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무언가를 드러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볼로영은 대결을 확인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코 부인하지도 않았죠. 질문을 받을 때마다 그는 그저 이소룡이 카메라 앞에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라고 짧게 답했을 뿐입니다. 이는 더 날카로운 의문을 남깁니다. 도대체 무엇이 더 잘려나간 걸까요? 이소룡의 영화들은 사라진 필름 릴과 대체 편집본, 미완성 시퀀스들로 가득합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지만 그의 성공적인 할리우드 진출작인조차 누구도 명확히 설명하지 못한 공백들이 존재합니다. 사라진 영상들이 누군가의 개인 소장고에 잠들어 있다는 소문은 지금도 끊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 밖으로 드러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침묵만이 흐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던 모든 것을 다르게 보게 만드는 사실 하나가 등장합니다. 이소룡은 생전에 겨드랑이 땀샘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화면 속에서 더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미적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생리학적으로 이는 체내 열을 발산하는 그의 능력을 저하시켰다. 여기에 끊임없는 훈련과 탈수, 체중 감량, 그리고 홍콩의 기후가 더해졌다. 시스템은 불안정해졌다. 증상들이 나타났다. 두통, 실신, 뇌부종. 그럼에도 그는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이면이 있다. 거의 언급되지 않는 이야기다. 공포. 브루스리의 가족사에는 비극이 서려 있었다. 그의 형은 영아기에 사망했다. 이에 그의 부모는 악령을 혼란시키기 위해 그에게 소봉 리틀 페니록스, 즉 작은 봉황이라는 여성스러운 별명을 지어주었다. 이는 문화적 신념에 뿌리를 둔 관습이었다. 브루스는 이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이를 내면화했다. 주변 지인들은 그가 요절에 대해, 운명에 대해, 그리고 33 살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한다. 그는 32살에 사망했다. 그리고 사망 직전 그는 영화의 한 장면을 촬영했다. 극중 주인공이 죽음을 위장해 관 속에 누웠다가 사라진 뒤 새로운 신분으로 돌아오는 장면이었다. 그 영상은 지금도 존재한다. 그리고 묘하게 섬뜩한 기분을 자아낸다. 그 후 역사는 반복되었다. 그의 아들 브랜던 리가 몇 년 뒤 영화 촬영 도중 사망한 것이다. 소품용 총기의 오작동, 실제 발사체, 그리고 치명적인 사고였다. 아버지와 아들, 같은 업계, 같은 궤적. 두 사람 모두 너무 일찍 떠났고 그들의 죽음은 수많은 의문에 둘러싸여 있다. 우연일까? 아니면 그보다 더 어두운 무언가가 있었던 걸까? 브루스 리는 생전 상세한 훈련 일지를 썼다. 다듬어진 철학이 아닌 운동 횟수와 식단, 부상 부위와 정신 상태를 매일같이 기록한 날 것 그대로의 문서였다. 그는 자신의 몸을 하나의 실험실처럼 다루었다. 하지만 생의 마지막 며칠, 그 기록들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다. 필체는 흐트러졌고 내용은 반복적이며 절박해졌다. 파편화되고 불완전한, 마치 너무 늦게 터져 나온 경고 같은 한 문장이 계속해서 등장했다. 그러다 페이지들이 사라진다. 누군가 찢어낸 흔적들, 끝내 되찾지 못했다. 아내 린다리 캐드웰 역시 일기장 곳곳에 공백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누군가는 경찰이 도착하기도 전에 페이지가 사라졌다고 말하고, 또 누군가는 영화사 관계자들이 먼저 손을 댄 것이라 믿는다. 무엇이 도려내졌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여기에 결코 잊히지 않는 기묘한 부검 기록이 하나 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브루스의 위장에는 음식물도 물도 없었다. 그 어떤 작은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수많은 질문이 제기됩니다. 그는 하루 종일 훈련과 업무, 그리고 베티 팅 페이와의 만남까지 소화하며 왕성하게 활동했고 극심한 두통을 호소했습니다. 그런데도 수분 섭취는 전혀 없었습니다. 왜였을까요? 일각에서는 극한의 체중 감량을 원인으로 꼽습니다. 다른 이들은 이뇨제 사용을 의심하죠. 그가 이른바 내부 컨디셔닝을 실험 중이었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최소한의 섭취만으로 신체가 기능하도록 스스로를 채찍질했다는 겁니다. 인간의 생물학적 한계를 넘어선 극한의 절제였습니다. 인간의 뇌는 수분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수분이 없으면 부종이 발생합니다. 바로 뇌부종입니다. 이것이 공식적인 사망 원인입니다. 이제 여기에 또 하나의 내막을 더해봅니다. 쓰러지기 불과 몇 시간 전 이소룡이 전화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수화기 너머의 상대는 누구였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레이먼드 초는 자신이 마지막 통화자가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비즈니스 파트너를 지목하며 어떤 이들은 해외 번호였다고 주장합니다.
당시 목격자들은 전화를 끄는 이소룡이 동요하는 기색이었으며 침묵에 잠긴 채 무언가에 홀린 듯 보였다고 전합니다. 공식적인 통화 기록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여러 증언은 그 통화가 실제로 존재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실신.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금전적인 세부 사항입니다. 사망 수개월 전 이소룡은 수백만 달러 규모의 거액 생명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유명인으로서 이례적인 일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 구체적인 계약 조건을 살펴본다면 이야기는 전혀 달라집니다. 해외에서의 갑작스러운 사고사를 보장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었다. 그는 사망하기 불과 몇 주 전 이 내용을 다시 검토했다. 왜 그렇게 서둘렀던 걸까? 동시에 브루스 리는 홀로 서기를 준비하고 있었다. 스튜디오의 통제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제작사를 세우고 국제적인 계약을 협상하며 자신만의 세력을 구축하고 있었다. 강력해지고 있었다. 통제 불가능한 존재가 된 것이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런 변화가 저항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그가 세상을 떠난 뒤 보험금 지급 세부 사항은 봉인되었다. 편집된 채 말이다. 유가족조차 모든 내막을 알 수 없었다. 사건에 관여했던 변호사 중 한 명은 사망 직후 곧바로 홍콩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어떠한 설명도 인터뷰도 없었다. 그저 종적을 감췄을 뿐이다. 그 후 사후 수습이 이어졌다. 신속하고 절제되었으며 고요했다. 브루스 리의 죽음은 전 세계를 뒤흔들었지만 그에 따른 반응은 이상하리만큼 빨랐다. 장례 절차는 서둘러 진행되었고 일반인의 접근은 제한되었다. 브리핑은 짧았다. 세계적인 아이콘의 죽음을 둘러싼 이 침묵은 마치 치밀하게 계산된 것처럼 느껴졌다. 훗날 기자들은 사건을 더 깊이 조사하려 할 때마다 미묘한 저항을 느꼈다고 회상했다. 의학적 의문점들은 다른 곳으로 돌려졌고 지난 5월의 실신 사고는 축소되었습니다.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상황은 이미 끝났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내부 관계자들은 다른 점을 포착했습니다. 초기에는 몇몇 핵심 훈련 파트너들이 자리에 없었던 것입니다. 통보가 지체되었습니다. 본로조차 모든 결정이 내려진 뒤에야 주요 세부 내용을 전해 들었을 정도였죠. 왜 이토록 서둘렀던 걸까요? 한 가지 설명은 보호입니다. 당시의 전 세계 개봉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깔끔하게 다듬어진 서사는 영화뿐만 아니라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아이콘으로서의 이소룡의 이미지를 지켜주었습니다. 복잡한 내막은 신화에 어울리지 않았으니까요. 전설은 서서히 지지 않습니다. 탈수나 피로 때문에 쓰러지지도 않죠. 그들은 그저 사라질 뿐입니다. 갑작스럽고도 단호하게 말이죠. 하지만 또 다른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간은 모순을 드러내기 마련이죠. 만약 의사들이 더 오래 증언했다면, 훈련사들이 서로의 관찰 내용을 비교했다면, 기자들이 5월의 사고를 7월의 죽음과 연결지었다면 이 서사는 산산조각 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타임라인은 압축되었고 의문들은 흐릿해졌습니다. 그렇게 전설은 온전하게 남았습니다. 53년이 지난 지금도 미스터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졌죠. 신화라는 껍데기를 벗겨내면 남는 것은 단 하나의 원인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 요인의 결합, 바로 쉼없는 훈련입니다. 탈수 증세, 열 스트레스, 생리적 한계의 가능성, 심리적 압박, 사라진 조각들, 침묵에 잠긴 이야기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한 남자, 볼로 영은 단 한 번도 자극적인 폭로를 내뱉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때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을 말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목격했느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끝내 설명되지 않은 것들까지